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를 2대1로 격파했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고도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 연장 전반 결승골로 역전승을 거둔 건데요. 역전패를 당한 호주에선 한국을 향해 다양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패한 호주 선수들의 욕은 물론 호주 선수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SNS 내용이 대다수인데요. 심지어 호주 유명 스포츠 인터넷 사이트에선 호주 선수들을 향해 배신자라며 협박과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 웃는 얼굴로 한국을 극찬한 호주 감독과 호주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해 퍼지기 시작하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한국 대표팀에 대한 박수와 찬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의 언론은 매우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 승리 등을 근거로 호주가 한국을 꺾을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보도한 호주 유명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는 극적으로 아시아축 구연맹 아시안컵 4강행을 이룬 한국 팬들은 축제 분위기고 승리를 눈앞에 뒀다가 무너진 호주는 매우 침울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며 호주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번역본입니다. 축구는 괴로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번 경기 결과는 역대 대표팀 경기 가운데 가장 괴로운 패배였다. 후반 막판까지만 해도 호주가 4강행 티켓을 쥐는 듯했다.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한 호주는 전반 42분 크레이그 굿윈의 선제골을 후반 정규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지켰다. 그러나 호주는 후반 추가 시간 단독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손흥민을 저지하려다가 페널티킥을 내줬고 연장전에서 손흥민에게 프리킥으로 실점에 무너졌다. 호주로서는 날벼락 같은 패배였다. 호주는 영웅적인 1대0 승리까지 말 그대로 1분가량을 앞두고 있었다. 그 순간 페널티 박스에서 당황한 루이스 밀러의 슬라이딩 태클이 나오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밀러는 회심의 태클을 시도했으나 공을 빼낸 손흥민의 발놀림이 더 빨랐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를 자청한 황희찬이 매슈 라이언 골키퍼가 지키는 골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혔다. 한국팀의 패배가 유력했던 경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황희찬의 페널티킥은 호주의 승리를 앗아갔다. 연장 전반 에이든 오닐이 황희찬에게 위험한 태클을 해 즉각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또 기세가 꺾였다. 그때부터 호주는 완벽하게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특히 손흥민의 존재가 승부를 뒤집었다. 호주는 후반 내내 끈질기게 페널티 지역을 지켰다. 부지런하게 손흥민을 묶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연장 후반 추가 시간 끝까지 활약하며 여지없이 뒷심을 발휘했다.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연장전에서는 프리킥까지 성공한 손흥민은 창의적인 지휘자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승리를 거머쥘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투지를 보여줬다. 호주는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이 우리의 머리, 가슴 속에 한동안 남아야 한다. 비판적인 언론과 함께 협박을 받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호주 미첼 듀크였습니다. 유명 스포츠 매체 ESPN은 미첼 듀크가 팬들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호주 팬들은 분노했다.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내주고 연장 전반 프리킥까지 허용한 루이스 밀러를 향해 축구 대신 킥복싱을 하는 선수는 필요 없다는 말을 퍼부었다. 최전방 공격수 듀크를 향해서는 높은 수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듀크는 한국전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 후반 8분 조현우의 연이은 선방으로 흐른 공이 듀크에게 향했고 조현우가 아직 골문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듀크의 논스톱 슈팅은 크로스바를 넘어갔다. 이어 후반 38분 측면 크로스에 반응한 조현우가 골문을 비운 상황에서 빈 골문을 향해 다이빙 헤더를 했지만 역시 골문을 외면했다. 듀크는 2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뒤 SNS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높은 수준의 협박과 비난을 받았다. 현재 그의 모든 SNS는 닫힌 상태이다. 또한 호주 축구대표팀 공격수 마르코 틸리오는 경기 후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판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커 다이제시트와의 인터뷰에서 틸리오는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였다. 단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판정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수 없었다. 호주는 전반 42분 크레이그 굿윈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전반 추가 시간 6분 황희찬에게 페널티로 동점골을 허용했다.
연장 전반 9분 손흥민에게 프리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헌납한 뒤 미드필더 에이든 오닐이 황희찬을 향한 위험한 태클로 퇴장을 당했다. 경기는 그대로 한국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를 좌우한 두 개의 큰 판정에서 페널티는 몰라도 레드카드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황희찬은 오닐의 태클로 다리를 절뚝이며 교체 아웃했다. 요르단과 준결승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하지만 레드카드 판정을 받자마자 그는 곧바로 일어났다. 주심은 오닐에게 옐로카드를 내밀었다가 비디오 판독 시스템 온필드 리뷰를 확인한 뒤 카드색을 빨강으로 바꿨다. 동점골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페널티 반칙을 범한 오닐은 패배의 원흉으로 전락했다고 하지만 과한 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틸리오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과 호주 감독은 역전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호주 국민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호주 감독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 이재성과 양현준이 호주 선수들이 서 있는 수비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은 절묘하게 라이언의 시야를 가렸다. 덕분에 손흥민이 차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라이언은 반박자 느리게 반응하며 골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 슛 능력을 살린 한국팀의 전술로 이는 처음이 아니었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강인이 프리킥골을 넣었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이때도 골키퍼가 궤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한 박자 늦게 반응해 골이 들어갔다. 한국은 2022년 6월 칠레와 평가전에서부터 이 전술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바로 그 다음 경기였던 파라과이전까지 같은 전술로 한국 축구 역사상 첫 A매치 2경기 연속 프리킥골을 넣었다. 콜롬비아 평가전에서도 손흥민은 이 방법으로 프리킥골을 넣었다. 원래 골대와 가까운 프리킥은 문전에 있는 선수가 튀어나온 공을 재차차면서 골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두세 명의 선수를 동원해야 하는 이 전술은 두 번째 골 기회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만큼 프리킥 슛 확률이 높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다. 각도에 따라 수비 가담이 늦어지기 때문에 안 좋게 튕겨나왔을 때 바로 시작되는 상대 역습을 막기 어렵다는 위험 부담도 있다. 그래서 슛이 정확한 선수를 가진 팀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전술은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완벽한 키커가 있기에 가능한 전술이었다. 해외에서는 리오넬 메시를 보유한 아르헨티나가 주로 이 기술을 사용한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킥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봐도 무방하다. 골대 근처 프리킥은 한국이 가진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고 우린 완벽하게 패배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상대팀 주장인 손흥민을 두고 그도 결국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호주 축구 대표팀의 골키퍼 매튜 라이언 또한 경기가 끝난 후 동갑내기 선수 손흥민의 아시안컵 행운을 적극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대표팀 골키퍼이자 주장이기도 한 라이언은 경기 뒤 손흥민과 함께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대회 토너먼트에 남은 이들에게 행운을 빈다. 8강전 내내 나는 한국 대표팀의 슛을 대부분 막아냈다. 한국이 기록한 9개의 유효 슈팅 중 7개가 막힐 정도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말 좋은 선수고 영리한 선수다. 우린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한다. 손흥민과는 대표팀과 소속팀을 통해 여러 차례 대결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5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선 손흥민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이후 호주가 결승골을 터뜨려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후 한국과 호주는 9년 만에 아시안컵 토너먼트에서 격돌했고 이번엔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따내고 결승골까지 넣으며 호주를 이겼다. 한국은 훌륭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줬다. 라며 한국팀의 우승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도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귀국하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